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엄 전후로 조태영 원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이 사건 진행 상황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개입을 했다는 거죠? 오늘 그 원장하고 문자 주고받은 문자 받은 게 계엄의 개입이라고 왜 단정을 하시나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무슨 경위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있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8차 변론기일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에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기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2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민간인인 김건희가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걸 보면 김건희가 계엄 논의와 실행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과 계엄 전날과 당일에 통화했다는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변론 과정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과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기영 대변인한테 좀 곤란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계엄 바로 전날 평소 보내지도 않는 조태영 국정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인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계엄을 지시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엄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갔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전, 계엄 1시간 전에 서둘러 귀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실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의 본질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김건희 여사가 조태영 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계엄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한된 정보 안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조태영 원장 말대로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내용상 그리 큰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김건희 여사가 평상시 보내지 않는 문자를 국정원장한테
그것도 계엄 하루 전날 보냈다. 자, 민주당은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처음 어떤 이런 문자와 연관성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시절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300건이 넘는 SNS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 명태균 씨와도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은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정에 개입한 것 같은 흔적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국정원장하고 의 문자 뭐 단 2번밖에 안 된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2번의 문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자주 문자를 하지도 않는 관계였는데 왜 하필 계엄 바로 전날 문자를 보냈고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날 문자를 또 그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을까? 그렇다면 자주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 조태영 국정원장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 일단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고 또 네. 헌재에서 질문도 나오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나 조태영 원장이나 어느 한쪽에서 그냥 이런 내용의 문자였다 공개해버리면 뭐 끝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뭐 지극히 개인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내용, 소위 말해서 국정에 대해서 뭔가 관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숨기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실 규명에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국회 측 소추 쪽에서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태영 실장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명확하게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박진원 논술위원, 김건희 여사가 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영향을 끼쳤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게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주목되는 거는 이제 조태영 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영부인이 문자를 보낸 건데 네.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다음날 보냈다는 점도 조금 이상한 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 얘기가 좀 주목이 되는 게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조태영 원장을 못 믿어서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서 좀 단속을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 의혹 이 수사 본격화 그리고 이른바 그 황금폰 통화 내역 공개에 대한 그 대통령 부부의 부담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좀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의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산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금일 화재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장 소방서장 홍문식입니다. 금일 10시 51분경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피해 상황으로는 사상자 3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6명은 심정지 상태이고 25명은 경상자입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고
우리가 인명 구조를 할 때 6명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일 인명 피해가 많은 원인은 현장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최상기였고 금일 연기가 현장을 뒤덮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보고 앞에 봐주시고요. 인명 피해가 좀 컸는데 처음에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랬습니까? 현장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는 최상기였고 검은 연기가 현장 밖으로도 검은 연기가 보였지만 이미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각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명구조는 현장 도착하자마자 인명구조는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모든 구조활동과 화재 진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사망자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왔습니까? 사망자는 지금 B동 1층에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층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네, 1층입니다. 대피가 힘든 구조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못 빠져나오게 된 가연물이 많아가지고 출입구가 지금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이런 불이 난 쪽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웠고 저희가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대피를 시킬 상태입니다. 스프링클러나 이런 소방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고 소방시설 설치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망자 25명 나오는데 현황판에 부상 9명으로 나오는 건 차이는 어떻습니까? 부상자는 25명이고 사망자 6명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31명이란 말이에요? 예, 31명입니다. 부상자 25명이 네. 부장님, 그 경상자뿐만 아니라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보니까 헬기도 띄우고 사다리차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조는 그 구조대원 4개 팀이 현장에 투입됐고 그리고 구조대원 4개 팀은 현장에 진입해서 내부로 진입해서 인명 구조를 해왔고 헬기는 저희가 옥상으로 인원을 14명을 옥상으로 대피 유도시켜서 헬기로 14명을 이송했습니다. 빠라 지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출입구가 잠겨있을 때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출입구가 잠겨있었다고 했는데 빠라 지점이 있는데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출입구가 어떻게 잠겨있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잠겨있는 거는 명확한 부분이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출입구 잠겨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출입구가 아까 막혀있다 하셨는데 아까 가연물로 막혀있다고 했는데 가연물 종류가 뭔지라 가연물은 인테리어고 가연물로 막힌 게 아니라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난 상태에서 불이 막혀서 불 때문에 불하고 하연과 연기 때문에 막힌 겁니다. 가연물이 막은 건 아닙니다. 네, 자 부산 화재 현장의 소방당국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구조 작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어제 탄핵 심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자, 헌재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얘기는 이 안가 모임에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가정사를 언급했다. 자, 근데 이걸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가족은 딱 한 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성을 좀 물어본 것 같은데 김봉식 전 청장은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구속됐는데 그 이른바 황급폰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통화 음성 녹취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뭐 계엄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군이 투입된 장소가 국회하고 선관입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한다고 한다면 뭐 청송 구치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관련돼서 그런 증거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병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김봉식 차장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상황과 비춰봤을 때 이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을 얘기할 때 본인이 뭐 어렸을 때든 아니면 뭐 성장을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거와 비춰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어떻게 봐요? 글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 앞에서 굳이 말씀을 하셨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하필이면 오비일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을 발동한 12월 3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명태균 씨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김 대변인께서 명태균과 관련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갔어야 된다, 국회로 왜 갔겠냐 말씀하시는데, 계엄이 진행되면 모든 법무 사무는 군이 통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일반적인 어떤 이 기소 또 재판 이런 것들이 이 법원 그 사법부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통제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점이 뭡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또 여론 조작 의혹, 또는 창원 산단과 같은 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 뭐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소되고 그것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이 관여, 개입 여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시급하게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도 풀자고 특검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김기영 대변인.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이 만약에 그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특검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한다고 한다면 김봉식 차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대외적인 명분과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약에 그걸 위해서 한다면 내심으로 감춰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를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체포되고 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이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을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네.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말씀을 하신다면 민생에 치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하였죠.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가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홍장원에 대해서 교체를 건의한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지난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그러면 그 7차례 인사청탁이 어떤 건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바가 있나요?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국정원에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 계엄 전후로 증인이 국회의원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하신 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뭐 성일종 의원, 신성범 의원. 아까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한 것, 그 자체로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증인이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괜찮고 야당 대표한테 통화하는 거는 바로 정치적 위반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야당 대표하고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박진원 전수위원, 조태용 국정원장이 언급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홍장원 제1차장을 비롯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죠. 네, 사실 이제 이 증언들은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의 그 경질 이유와 관련된 건데, 네. 본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부임 당시에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이었고 퇴직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요게 이제 홍장원 차장 본인의 해명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해명을 보면은 뭔가 좀 인사청탁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보위원회에서 홍 차장께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직접 본인이 제게 청탁한 게 아니라 이제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했고 이게 거절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홍 전 차장을 정보위 회의에서 대면해서 이때 이제 인사청탁이나 했다면서 좀 질책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정원 근무하는 동안 이제 홍장원 차장의 얼굴을 본 적도 또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제1차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홍장원 차장이 과거에 뭐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어쨌든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대로 어떤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국정원의 고위 간부를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명확한 어떤 불법적 요소라든지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도 안 했다고 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었다라는 전원을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다른 이유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 저 어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홍장원 전 1차장의 어떤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혹은 야당과의 어떤 뭐 유착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면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하는 메시지 그 메모 거기에 14명에서 16명의 명단 이것이 홍장원 1차장만 얘기했고 홍장원 1차장만 들었던 것이라면 뭐 이런 방식으로 탄핵해가지고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여인영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수방사의 체포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14명에서 16명의 이 명단이 사실상 거의 다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이런 방식의 공격은 그렇게 효과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기용 대변인,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1차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네. 당시에는 왜 조사는 하지 않은 걸까요? 뭐
증거가 어떻게 본다면 얘기를 했을 때 기존의 정부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국정원들을 여러 자료는 폐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14명에서 16명을 언급하면서 잡아라 이 부분이냐 이겁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여부인데요. 처음에 그 홍장원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 대표를 직접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여당 대표를 한동훈 대표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멘트가 바뀝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KBS와 인터뷰에서는 그런 적은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화 속에서 뭐 그런 명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는 메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진술이 상충됐습니다. 근데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인데 저도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기에 제가 적었던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어떤 기사를 썼을 때 문제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모가 4번째 메모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모는 버렸다고 하고 두 번째 메모는 그걸 기초해가지고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에 또 그 사람을 불러서 너가 기억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누군가 또 가필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건 증거로서 가치가 없지만 결국 그게 그 명단이라는 게 이른바 국민들한테는 체포 명단, 살생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람들 싹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정리해. 그런 멘트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게 계엄의 정상적인 과정에 있어서 내란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민주당의 어떤 내란 프레임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선정적인 내용 중에 도끼도 나오는데요. 금도끼, 은도끼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쇠도끼도 아니고요. 도끼를 본인이 얘기 안 했는데 언론 탓을 하다가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 보니까 본인이 공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상황과 새벽 사이에 있었던 어떤 진술이 과연 뭘까?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공소장에 있는 것과 내용이 달라졌다면 추가적으로 기일을 지정해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윤 대통령 역시 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당시에 술을 마신 것 같다. 자신도 이제 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아는데 술을 마신 것 같아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진 상태였던 것 같고 또 해임 사유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김준욱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재판의 본질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메신저 자체의 신뢰성을 좀 흔드는 일종의 이제 재판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좀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이제 직접 연관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 스스로가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그 계엄 당시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측에 이 체포자 명단 사실을 알려서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직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야당과 뭔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이 윤 대통령 측의 그 주장과 아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홍 전 차장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그 경질 사유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자신이 이제 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경질됐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제 이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마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 4개 논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이 제가 보기에는 메모라는 게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전화 통화로 불러준 것이라서 뭐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해서 뭔가 이제 원본 여부를 따지는 것이 재판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뭐 하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